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2025년 간평서 1차 시험이죠. 1차 시험 감점평가 간기역교 강의를 시작하는데 최근 서머리야, 서머리. 서머리가 있다는 것은 이제 기본서가 있다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강기복규는 기본서가 있고 서머리가 있는데 기본서 안 보셔도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서머리만 보시면 되는데 이제 말이 서머리지 이게 지금 요약을 하긴 했는데 될 수 있으면 원문을 살려서 요약을 했어요. 원문을 살려서 요약했고 기본서가 한 800페이지가 넘어요. 800페이지 넘는데 이제 800페이지가 넘는데 그것을 반으로 줄였죠. 이제 반으로 줄인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재작년에 2023년, 2024년 제가 작년부터 강의를 시작했는데 2023년부터 강의를 시작했는데 강기복교에 대해서 강의를 이제 기출문제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기출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2023년 재작년에는 기출문제에서 60%가 나왔어요. 60%가. 작년에는 80%가 나왔어요. 80% 이상이 나왔어요. 기출문제만, 기출조문만. 정확히는 기출조문이죠. 기출조문이 60%, 80% 나왔어요. 그리고 기출 예상 지문이 있거든. 기출 예상 지문. 예상 조문은 뭐냐면 이제 기출 조문이 나오잖아요. 나오면 기출 조문의 위에 있는 조문, 밑에 있는 조문. 이게 예상 조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기출 조문을 중심으로 정리해 놓고 그 위로 밑으로 같이 정리해 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2023년도도 마찬가지고 60% 나왔지만 예상 조문까지 합치면 80점 이상 맞을 수 있어요. 작년에는 더 맞출 수 있었겠죠. 예. 작년에도 강의해드린 것은 많이 나왔던데 이런 추세는 이제 계속 될 거예요. 될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그 다음에 민법이 있고 여러분들 민법이 있고 감점평가 강기복교 그 다음에 부동산 원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회계학이 있고 경제학이 있잖아요. 경제학. 여러분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회계학, 경제학이에요. 이 세 과목은 안 그래요. 세 과목은 이제 수업할 때만 열심히 하시면 70점 넘어가요. 당연히 넘어가요. 근데 문제는 회계학, 경제학이죠. 회계학하고 경제학이 꽈락이 엄청 많이 나와요. 꽈락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 꽈락 재작년에도 50%가 꽈락이 나와가지고 이것도 힘들었는데 여러분들 시험은 이제 회계학하고 경제학을 꽈락 안 남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계학은 45점은 맞추셔야 돼요. 45점. 맞기 힘든 것 같더라고요. 저는 회계학을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맞기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45점 맞추셔야죠. 경제학은 좀 회계학보다 수월한데 55점 맞춰야 돼요. 55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마이너스 15점 모자라고 마이너스 5점 모자라잖아요. 20점 모자라잖아요. 여기서 70점 맞으면 넘어가요. 합격해요. 그래서 이제 회계학하고 경제학 여러분이 합격을 당락하는 거고요. 나머지 과목들은 이제 수업할 때만 따라가시면 7점 당 묻습니다. 이 책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기출문제집 있잖아요. 기출문제집 가지고 한 번 더 복습하시면 80점은 당연히 넘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이런 과목 중에서 이제 회계학도 어렵긴 하지만 민법하고 강기복교, 부동산 원론 이 세 과목 중에서 제일 지저분한 과목이 강기복교잖아요. 제일 지저분해요, 이게. 민법은 힘들다 하지만 민법 여러분들 점수 보면 민법 점수 잘 나온 편이고요. 잘 하시더라고요. 부동산 원론도 경제학하고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또 양이 적어요. 또 부동산 원론은 경제학하고 비슷한 면이 있고 양도 적어가지고 또 점수 잘 하시고 이 세 과목 중에 점수 제일 안 좋은 것은 강기복교죠. 강기복교인데 또 제일 지저분해요. 또 9개 법률 가지고 하는 건데 정말 이제 지저분한 과목이라 가지고 힘들어 하시는데 이거 서머리 하시면 이제 80점 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욕심 부리지 마시고 80점 넘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경제하고 회계하고 까락 맞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서머리 하시고 그다음에 이거 하신 다음에 이거 말씀 드리시고 뭐냐면 기출문제집 있죠. 기출문제집을 한번 꼭 풀어보세요. 시험 보기 전에. 이 두 개만 하시면 돼요. 서머리하고 커리큘럼상 기본 강의가 있어서 기본서가 있긴 한데
기본서가 해가지고 8페이지짜리 기본서가 있어. 기본 강의 있긴 해요. 그것은 너무 많고 다 하지도 않아요. 또 기본서 강의할 때 다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거 안 보셔도 되고 썸머리하고 기출문제 2개 가지고 하시면 80점 넘습니다. 80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출제 경향을 잠깐 보시면 목차 됐고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법이 많이 바뀌었어요. 나중에 위에 3번, 2번 나중에 보시고 올해 뭐 국토기획법, 뭐 감천평가사법, 뭐 공간정보구축법, 도정법 많이 바뀌었는데 다 필요 없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국토기획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많이 바뀌었어요. 이게 그래서 올해 작년에 바뀌었죠. 2월 6일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시험이 4월달 보잖아요. 4월달 보니까 국토기획법 개정된 거 막 찾으러 다니고 강의 들으러 그랬던 것 같은데 저는 강의를 안 했어요. 국토기획법 개정되는지 말든지 신경 안 썼어요. 왜냐?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뻔히 알겠다면 뭘 해요. 그래서 나와봤자 한 문제. 나오지 않았지만 나와봤자 한 문제. 이 한 문제 맞추겠다고 국토기획법 개정된 거 찾아다니니 경쟁이나 해결하는 게 더 빨라요. 빨라요. 시험 붙는 게 더 빨라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제 많이 바뀌었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국토기획법입니다. 이게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반영이 돼 있어요. 반영이 돼 있고 그다음에 간접평가서법 이것도 작년에 이거 2024년이니까 작년에 반영했고 공화정법은 이것은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 중요한 게 아니라 개정되긴 했는데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시험 범위가 아니라 필요 없고 도정법도 많이 바뀌었는데 이것은 도정법도 많이 바뀌었는데 나중에 하겠지만 개정되든지 말든지 신경 안 씁니다. 왜냐면 나오면 틀리세요. 나오지도 않겠지만 틀리세요. 나오면 틀리세요. 왜 그러냐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국토기획법은 이제 개정된 게 내년에는 하나 나올 거 하나 나올 텐데 그거 다 반영해놨으니까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개정된 거 있으면 개정되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제가 나는 좀 간평사 시험 준비한 적은 없지만 그래도 행시를 했었기 때문에 행시 때도 법률 개정된 거 계속 찾아다녔어요. 헌법 같은 경우는 이 개정 법률이 이제 부속 법률이 있거든요. 부속 법률. 헌법 공부하다 보면 헌법에 관련된 부속 법률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국회법이니 공선법이니 뭐 엄청 많아요. 해마다 근데 한 문제 안 나와. 나오질 않아요. 이런 식으로 고통받지 않더라고요. 걔는 이제 시험 보고 그냥 힘만 빼는 거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 해드리는 것만 하시면 돼요. 출제 영향 보시면 이렇게 9개 법률이 나옵니다. 9개 법률. 여기 국토기획법부터 해가지고 동산 채권 담보 해가지고 9개 나옵니다. 출제 문항은 이게 픽스 고정되어 있어요. 13개, 3개, 3개, 4개, 4개, 3개, 4개, 4개, 1개. 다 필요 없고요. 국토기획법 13개 나오고 그 동산 및 채권담보법이 하나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나머지는 3개에서 4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국토기획법이 항상 여기에서는 정해져 있어요. 숫자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항상 똑같은 개수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국토기획법이 제일 중요하죠. 예, 제일 중요합니다. 13개. 그 다음에 좀 더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건 뭐냐면 여기 건축법하고 도정법을 힘들어하세요. 제 책은 건축법하고 도정법은 되게 빈약해요. 빈약한 것은 좀 이따 설명할게요. 건축법하고 도정법이 어렵다. 그렇지만 4문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된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제 이제 강의 목표는 75점, 80점 사이다. 75점, 80점 사이다. 30개, 32개. 찍어서 한두 개 더 맞추면 85점까지 할 수 있고, 일단, 경제학하고 회계학은 45점, 경제학 55점, 회계학 45점, 회계학 45점, 경제학 55점 넘으면 다른 과목 70점 맞으면 붙거든요. 여러분들은 이제, 관계법규 못해가지고 떨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민법 못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없고, 부동산 원론 못해가지고 떨어지는 경우도 없어요. 회계학이나 경제학 까락 나와 떨어지는 거지. 경제학과 회계학에 집중하시고, 나머지 과목은 수업할 때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라 써놔서 여기? 모든 법률을 완벽하게 학습하지 말자. 이게 뭐야 또. 학원이나 뭐 학교에서 강의하시는 분 보면 열심히 공부하지 완벽하게 공부하지 말자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관계법규의 현실입니다. 모든 법률을 완벽하게 하지 말고
이제 골라가면서 하자. 왜냐면 문제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문제 개수, 출제 개수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구토기법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철저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그래서 13개 나온다고 했죠? 13개 나오는데 11개 맞추셔야 돼요. 11개. 11개는 맞추셔야 돼요. 그렇다고 어렵게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렵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11개는 맞추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일단 쉬운 법률은 만점 안 돼요. 다 맞는다. 부동산 가격공시법 3개 나오는데 다 맞춰야 되고, 감정평가사법 3개 나오는데 다 맞춰야 되고, 구유재산법 4개 나오는데 마찬가지고, 부동산 등기법도 4개 나오는데 다 맞추셔야 되고요. 동산 채권담보법 1개 나오는데 다 맞추셔야 된다. 이렇게 다 맞추셔야 된다. 여기서 빠진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여기 보시면 11개죠. 11개 더하기 3개 더하기 3개 더하기 4개 더하기 4개 더하기 1개. 그러면 14개, 15개, 몇 개요? 15개, 21개, 31개네요. 31개. 31개죠. 이것만 해도 31개예요. 근데 빠진 게 있어요, 법률에서. 빠진 게 뭐냐면, 빠진 게 뭐가 빠졌냐면, 이게 빠졌어요, 지금. 뭐가 빠졌냐면, 이게 빠졌어요. 여기. 건축법하고, 공간정보법하고, 도정법이 빠졌어요. 이 건축법하고, 도정법은 양이 많아요. 엄청 많아요. 4문제씩 나와요, 4문제씩. 4문제, 여기는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계속 하겠지만, 건축법하고 도정법은 4개를 다 맞출 생각 하지 마세요. 2개만 맞추자, 2개만. 왜 4개에서 2개만 맞추자. 4개에서 2개만 맞추자. 왜냐면 2문제씩은 쉽게 나오거든요. 2문제는 여러분들 난이도 조정하기 위해서 2문제는 어렵게 나오지만, 그거 틀리고, 쉽게 나오는 게 2문제거든요. 맞출 수 있어요, 이거. 기출문제 중심으로. 이것도 다 기출문제 중심으로, 기출 조문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2문제 맞출 수 있어요. 플러스 2죠. 4개죠? 어이, 엄청 많이 높네. 계산한 게 맞나? 이게 31개 맞아요, 이게? 14개, 17개, 21개, 25개, 26개인데? 26개. 26개. 이거만 해도 30개잖아요, 30개. 근데 하나 남았죠? 공간정보법. 이게 4문제 나오는데, 이게 지금 양이 적어요. 원래는 공간정보법이 양이 엄청 많은데 지적해야 하는 부분만 시험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보기 때문에 양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서 지금 암기가를 내어야 할 부분이 많아요. 그 암기가 다 되면 4문제 다 맞출 수 있고, 암기가 안 되면 3문제만 맞출 수 있죠. 3문제. 플러스 3. 33개잖아요. 지금 이것만 해도.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 빼고 쉬운 거. 그러니까 구토기획법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열심히 하고, 어려운 거 빼고 쉬운 거. 부동산 공시법, 감정평가사법, 구유재산법, 부동산 등기법, 채권담보법. 이거 하시면 이것만 해도 30개 넘어간다니까. 30개 가까이 넘어가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붙죠. 적어도. 그래서 당락은 회계와 경제학에 달려있지 그 관계법규에 있지 않다. 그럼 많은 거 하려고 욕심보지 마시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써놨죠, 이렇게. 그 다음에 기출주문이 반복해서 출제돼요. 네, 반복해서 출제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작년에는 80%가 나왔고요. 재작년에는 60%가 나왔어요. 60%가 기출주문에서. 그래서 근데 60% 나왔으면 70 안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기출주문 위에 있는 거, 밑에 있는 것까지 공부하시면 75점, 80점 가까이 나오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마시고 경제학하고 회계학 공부 열심히 하시고, 이제 시간 날 때 여기 관계법규는 솔직히 경제학하고 회계학은 꾸준히 매일매일 하시는 게 맞고요. 나머지 민법, 관계법규, 부동산 원래는 학원 수업 있을 때만 이렇게 조금씩 그때만 하셔도 돼요. 그때만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대신 이제 시험 막판에 이제 연습을 좀 하셔야 되죠. 연습을 하셔야 되고, 기본서까지 안 보셔도 되고, 서머리 보셔도 상관은 없을 겁니다. 네, 강의를 나갑시다. 이제 이렇게 해놓고. 국토계획법입니다. 국토계획법. 이제 왜 안 나왔냐면, 개정연도는 2024년도 2월에 개정되는데 시행은 8월 7일이에요. 당연히 안 나오죠. 시행이 된 지 없는 일인데. 그래서 작년 2월 달에 개정되긴 했지만 시행일은 8월 7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 나오죠. 이런 시험은 4월 달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신경 안 썼죠. 그래서 괜히 신경 썼으면 시험 낭비했을 텐데, 그죠?
그래서 국토계획법을 봅시다. 13개 나오는데 11개 맞췄는데 했어요. 이제 2페이지 보시면 이제 구조가 나와요. 계획 구조. 여러 가지 계획을 공부하게 돼요. 국토계획법 공부하시면. 이거 공부하고 나서 행정법 공부하시면 되게 쉽거든요. 행정법 이거 가지고 행정법 나중에 2차 공부할 때 보상법 공부할 때 행정법 공부할 텐데 이제 국토계획법 공부하고 이제 하면 행정법이 좀 쉬워지긴 해요. 행정법이 좀 어려운 게 뭐냐면 행정법을 나중에 하실 텐데 근데 기본 법률이 많아요. 그중에 이제 국토계획법이 자주 나오는데 이제 행정법 공부할 때 국토계획법을 따로 공부하지 않고 그냥 공부하다 보니까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국토계획법 공부하고 나서 행정법 공부하면 되게 쉬워져요. 쉬워진 면이 있어요. 일단 국토계획 보시면 여러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국가계획이 있고 광역도시계획이 있고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그 다음에 공간구조화 계획 이렇게 있고 개발행위, 도시군 계획 사업 이렇게 있는데 보시면 국가계획부터 보시면 이제 국가계획은 이제 전국단위 계획입니다. 전국단위 계획. 그래서 누가 만드냐면 중앙행정기관, 이건 뭐냐면 장관의 장관. 네. 행안부 장관이 있을 수도 있고 국토부 장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중앙행정기관장이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국가계획을 합니다. 이 전국단위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국토부 장관이 주로 만들긴 하죠. 국가계획이 전국단위를 만들어지면 이거 기초해가지고 광역도시계획이 만들어요. 광역도시계획이 만들어지는데 광역도시 뭐냐면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 계획이다. 장기 발전 방향 이야기인데 광역계획이 뭐냐면 이제 서울시라든가 서울시하고 서울시 위에 서울시가 있고 이렇게 있고 경기도가 있잖아요. 이렇게 걸쳐가지고 계획을 짜는 거예요. 밑에 각 주에 있을 거면 각 주 없나? 나중에 있을 건데. 3페이지 보시면 3페이지에 각 주에 있네. 광역계획권 보시면 도리성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이 걸쳐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하고 경기도에 있으면 여기 걸쳐가지고 이렇게 광역계획권 지정하고 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여기다가 이제 계획을 짜는 것이 광역도시계획입니다. 여기에 광역계획권을 짜고 광역계획권 이렇게 지정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만드는 것이 광역도시계획입니다. 이렇게 광역도시계획이 만들어지면 이거 기초해가지고 도시군 기본계획이 만들어집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기본계획인데 도시군 기본계획.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뭐냐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 그리고 산업권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간구조하고 그 다음에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래요.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이 지침이 된다 하는 겁니다. 지침이 되는 계획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기본이니까 이제 종합계획이고 지침이 되는 거죠. 지침이 되는 거죠. 도시군 기본 계획이 만들어지면 이걸 구체해가지고 도시군 관리 계획이 만들어집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이 이거. 이제 도시군 기본 계획이 구체된 게 도시군 관리 계획, 관리자. 나중에 이제 기본자하고 행정법 공부하다 보면 이제 도시군 자주 나와요. 기본 계획하고 도시군 관리 계획이 나오는데 나중에 행정법에서 지금 그냥 들어두세요. 그냥 나중에 지금 몰라도 돼요. 기본자 들어간 거 관리자 들어가는 게 있는데 기본자 들어간 것은 행위처분이 아니고 관리자 들어간 것은 행위처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나중에 행정법과 연결시키면 지금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왜 이것은 기본은 이제 방향이나 지침을 이제 계획인데 계획의 방향이나 지침을 정하기 때문에 행위처분이 아니라 보는 거고 관리자 들어간 것은 뭐냐면 구체적인 행위를 규제해요. 구체적인 행위를 규제합니다.
이 건물을 5층까지만 지을 수 있다. 높이는 얼마까지 지을 수 있다. 넓이는 얼마까지 지을 수 있다. 이렇게 구체적인 행위를 다 규제하기 때문에 행위처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 보시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개발 정비 보조를 수립하는 뭐라 됩니다. 이거 여러 가지 얘기예요. 토지 이용에 관한 거, 교통에 관한 거, 환경에 관한 거,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 관한 계획을 말합니다. 이것이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은 5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5가지 도시군 관리 계획은 이제 이 5가지하고 이것이 3가지 있죠. 이게 합쳐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나중에 이 부분이 이렇게 새롭게 들어왔어요. 공간 재구조 계획. 이것이 새롭게 들어왔고, 공간 재구조 계획 새롭게 들어왔고, 이게 나올 겁니다. 이게 다음은 공간 재구조 계획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문제는 되게 쉽게 나와요. 어렵지 않게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 도시군 관리 계획은 용도 지역에 가는 거, 용도 지구에 가는 계획이 있고요. 이게 두 번째 용도 구역이거든요. 용도 구역. 용도 구역인데 개발 제한 구역, 도시자원 공원구역,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에 가는 게 있습니다. 개도시수죠. 개도시수. 쉽게 나오면 다음 중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이 아닌 걸 해가지고 개도시수 집어넣고 다른 걸 집어넣는단 말이죠. 이렇게 내기도 해요. 그 다음에 기반시설 하는 거,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은 신도시 만들어, 신도시. 일산이나 일산 같은데, 동탄 이런데 신도시 만들잖아요. 그럴 때 하는 것이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이 정비사업은 재개발 재건축 말이죠. 재건축. 나중에 도정법 할 때 공부할 텐데 정비사업은 재개발 재건축 말하고요.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 그냥 들어주시면 돼요. 다 계속 나와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하고 지구단위 계획. 이것도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여기까지 나왔고, 근데 이게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 나왔어요. 새롭게 들어왔어요. 이게 공간 재구조 계획이 어디와 관련된 거냐면 용도 구역과 관련돼요. 용도 구역. 여기 용도 구역이 여기 있죠. 이것이 두 번째가 용도 구역에 하는 거, 용도 구역으로 했어요. 용도 구역이다. 그래서 보시면 토지의 이용,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건폐율, 용적 높이 등을 완화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용도 구역이 정해지면 나중에 하겠지만 용도 구역이 정해지면 이제 자기 땅에다가 함부로 건물 못 지어요. 여러 가지 제한, 함부로 못 지고 용도 구역이 정해지면 자기 땅인데도 불구하고 함부로 건물을 못 짓거든요. 이제 개발하기도 힘든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너무 경직돼 있다 보니까 이 도시 공간을 민간이 계획을 만들어서 활용하기가 되게 힘든 상황이 된 거예요. 뭐 AI 시대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새롭게 만든 게 공간 재구조화 계획입니다. 이게 새롭게 들어왔어요. 이게. 그래서 다음 준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용도 구역이잖아요. 용도 구역. 이거하고 이거 섞어놔 가지고 다음 중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은 어렵게 안 나와요. 그래서 도시 혁신 구역, 복합 용도 구역, 그다음에 도시군 계획설 입지 복합 구역. 구역에 가는 거 하고 구역. 그다음에 도시혁신 계획, 복합용도 계획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간 재구조 계획입니다. 이게 새롭게 들어왔어요. 이건 시험에 이거 나올 거예요. 이거. 그다음에 이렇게 계획이 만들어지면 계획을 만들어지면 계획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계획을 현실화 시켜야 되잖아요. 계획을 만들어야 되죠. 이것이 계획 실행. 보시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발 행위가 있고 두 번째 치면 도시군 계획 사업이 있어요. 도시군 계획 사업. 그래서 개발 행위 하려면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 있고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 있어요. 이것이 개발 행위와 관련된 겁니다. 나중에 합시다. 나중에 도시군 계획 사업 하는데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여기 위에 있어. 도시군 여기 이게 기반시설과 위에 기반시설 있죠? 이게 기반시설과 관련된 거. 기반시설 만드는 거예요. 이게 위에 기반시설 계획이 기반시설에 가는 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잖아요. 그것이 이게 하는 것이 도시군 계획 실현 사업이에요. 도시개발 사업 아까 했죠. 여기 도시개발 신도시 만드는 거.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여기 있죠.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이 됩니다. 그래서 또 국토계획법은 이 한 페이지에, 이 3페이지, 2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2페이지 내용을 하나씩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씩 공부하시면 된다고 보시고, 여기 이 정비사업은 나중에 여기 국토계획법에서 공부하지 않고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발행에서 도정법에서 공부해요. 하고 도시개발 사업은 여기 공부하지 않습니다. 공부하지 않고 도시개발법이 있어요.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이 있는데 우리는 시험 범위 아니니까 공부 안 하고요. 도시개발 사업 여기 한 번 나오고 끝납니다. 끝나고 이제 국토계획법에서는 이제 도시계획,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중요하죠. 기반시설 만든 사업에 기반시설. 학교나 뭐 도로나 문화시설이라든가 체육관 같은 거 기반시설 만드는 것이 도시계획 시설 사업인데 이제 우리 국토계획법에서는 이것만 공부해요. 이것만. 이것은 나중에 안 한다. 공부 안 한다. 아무튼 시험은 나오죠. 시험은 다음 전 도시군 계획 사업에 속하는 것은 세 가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이게 한 2페이지 안에 국토계획법을 다 집어넣어놨어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하나씩 딱 공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거 여기 있는 것을 정단 이 국가계획부터 여기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까지 하나씩 공부하게 돼요. 양이 좀 복잡합니다. 이제 총칙 보시면 계획의 종류 똑같은 날이 이제 앞에 했던 내용 계속 반복되기도 합니다. 국토계획 보시면 여기 보시면 기출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 돼 있어요. 기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또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돼요. 또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이제 국가계획 아까 했죠. 국가계획은 이제 중앙행정기관이 만든 겁니다. 만드는 건데 보시면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돼야 하는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국가계획을 합니다. 국가계획 듣고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아까 했죠. 광역도시계획 보시면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그 다음에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개념만. 그래서 도시군 계획이 제일 중요한데 도시군 계획. 갑자기 도시군 계획이 나와요. 여기 도시군 계획. 도시군 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의 국토계획법은 도시계획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도시하고 군을 중심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뜻이에요. 도시하고 군 중심으로. 무슨 말이냐면 보십시오. 이제 우리나라에 보면 이제 도가 있죠. 경기도, 강원도, 도가 있고, 그 다음에 도가 있고 특별시가 있고요. 밑에 광역시가 있고,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그 다음에 시구가 있고 군이 있어요. 서울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수원시를 합시다. 수원시, 연천군 이렇게 합시다. 있고 그 다음에 구가 있어. 구가 서울에 구가 있죠. 예, 나라 구역을 나누면 이렇게 돼요. 도시가 있고 도가 있고 특별시, 광역시, 군이 있고 구가 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이 중심으로 계획을 짠다는 거예요. 도는 왜 그러냐면 도는 너무 커. 도는 너무 커가지고 경기도, 강원도도 엄청 크잖아요. 너무 크기 때문에 계획을 짜긴 너무 크다. 그래서 도로가 안 들어오고 구가 있고 여기는 관악구, 동작구, 구죠. 너무 작아. 너무 작아가지고 예를 들어 관악구를 이제 단일해서 계획을 짜게 되면 보나마나 관악구 옆에 있는 동작구나 서초구나 겹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인접한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인접구하고 협의돼야 되고 복잡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구는 너무 작아서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작아서 이렇게 안 하고 도는 너무 커서 이걸 안 하고 중간에 있는 것은 특별시, 광역시, 시, 군이더라. 그럼 왜 그래? 면적이 비슷하게 돼. 면적이 비슷해요. 면적이 비슷한 거죠. 이 서울시하고 인천시하고 비슷하더라. 서울시하고 수원시하고 비슷하더라. 그다음에 서울시하고 연천구하고 비슷하더라. 완벽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잘 배우셔가지고 똑같지 않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대체로 비슷하더라. 그래서 잠깐 이제 특강시군 할 텐데 특광시군이에요. 특광시군. 그래서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는요 도시죠. 도시. 군은요 군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시,
시까지는 도시고요. 군은 군이죠. 그래서 도시군 기본 계획, 도시군 계획하는 거 뭐냐면 여기 도시군 계획 있죠. 도시군 왜 하냐면 계획을 도시와 군 중심으로 작성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국토계획법 그렇기 때문에 도시군 계획을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특별시, 광역시, 시, 군 이렇게 중심으로 이렇게 이중심으로 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도는 너무 커서 만들기 복잡하고 군은 너무 적어가지고 계획 만들기 복잡하고 예외적으로 구 단위로 부로 이게 만들 수 있는 게 있어요. 구에다가 계획을 만들 수 있는 게 지역 단위 계획. 지역 단위 계획. 아까 봤는데 지역 단위 계획은요. 구 단위로도 만들 수도 있어요. 지역 단위 계획은 예외적으로. 그건 그렇고 이제 아주 특강식으로 이렇게 나올 텐데 이런 얘기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은 뭐냐면 도시군 계획은 특광 시군이죠. 그래서 특별자치시는 이게 세종시를 말하는 거고 특별자치도는 제주도를 말해요. 이것도 특이죠. 그래서 특이니까 계속 특광시군을 합니다. 특강시군. 왜 특강시군이에요? 특강시군이에요. 특강시군. 그래서 특강시군이에요. 우리나라는 이제 도시하고 군 중심으로 계획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군 계획마다 특강시군의 관할구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다. 됐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다. 도시군 기본계획 봤죠? 우리가 봤어요. 도시군 관리계획도 봤고요.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에는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다. 그래서 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나왔던 게 계속 똑같이 나와요. 또 나왔죠? 도시군 관리계획은 용도 지역에 하는 거, 용도 지구에 하는 계획. 이건 두 번째는 용도 구역이죠. 용도 구역.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 도시 자원 보호 구역, 시가 조정 구역, 수자원 보호 구역. 그다음에 기반 시설에 가는 거, 도시 개발 사업, 정비 사업에 가는 거,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그다음에 이 세 가지가 새로 들어왔다 했죠. 도시 혁신 구역, 복합 용도 구역, 도시군 계획 시설, 입체 복합 구역. 이렇게 있다. 표시해놨어요. 이렇게. 자, 알아두세요. 엄청 많이 나왔죠? 이게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많이 나왔죠? 나왔으니까 이것도 또 나올 겁니다. 올해는 이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됐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보시면 4페이지 보시면 암기를 외우셔야 돼요. 근데 이거 자주 보다 보면 저절로 외워져요. 저절로 외워지기 때문에 자주 보시고 이제 계획 간의 관계 보시면 이것도 시험 자주 나오는 건데 보시면 도시군 계획하고 다른 법률에 대한 계획은 이제 도시군 계획이 우선한다 그런 뜻이에요. 보시면 기본한다, 기본이 된다 그런 뜻인데 도시군 계획은요. 도시군 계획은 뭐가 있어요? 도시군 기본 계획하고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도시군 기본 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 개발, 보정하는 계획의 기본이 된다. 기본. 다른 법률에 따라서 국토계획법 말고 다른 법률에서 계획을 만들어야 해요. 만들 때 도시군 기본 계획을 기본으로 삼아서 계획을 만든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국가계획하고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계획. 아까 표 있죠? 표 보고 생각하시면 돼요. 표 보고. 아까 2페이지인가? 표 있죠. 표. 광역도시계획,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이렇게 쭉 내렸죠. 그 순서대로 보시면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해야 되죠.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또는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계획 내용이 국가계획과 다를 때는 국가계획 내용이 국가계획 내용이 우선한다. 아까 2페이지는 표를 생각하시면 보시면 돼요. 이것은 외울 거 없고 이거 한번 쭉 보시면 되고 표를 보시면서 2페이지에 있는 표를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기본계획 보시면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은 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한다. 왜냐하면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하니까.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광역도시계획이 다를 때는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왜냐하면 광역도시 우선하니까 위에 있으니까. 됐죠? 이건 그냥 거저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다른 법률에 따른 분벌계획.
보시면 자, 특강시군이 관할 구역에 대해서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이나 교통이나 수도나 하수도, 주택 관한 부분별 계획을 수립할 때 그 계획은 뭐다? 도시군 기본 계획의 내용에 부합되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그죠? 이건 자주 나오는 거니까. 근데 이건 이해만 하시면 되고 2페이지에 있는 표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되고 외울 건 없어요. 나오면 거둬주는 거니까. 3번 보시면 국토계획 및 관리의 기본 원칙. 이 좋은 말만 써놔서 좋은 말만. 이런 거 나오면 되게 힘든데 좋은 말만 써놔서 가지고. 그래서 보시면 봅시다 한번.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토지,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만든다. 그 다음에 자연환경 경관의 보전, 훼손된 자연환경 경관의 개선, 복원을 목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교통, 수도, 에너지 등 국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기초 서비스 제공, 그 다음에 주거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의 정체성, 문화유산의 보존. 지역의 정체성 나오네, 그죠? 지역과 협력, 균형 발전을 통한 공동번영 추구, 그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 경제 발전과 지역 및 지역 내 적절한 기능 배분을 통해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그 다음에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풍수의 저감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한다. 저출산,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대응.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 변화를 통한 기술 변화를 적용한 최적의 생활 환경 제공. 이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 번 나왔으니까 또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한번 쭉 보시면 돼요. 5만만 있어가지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의 지속 가능성, 생활 인프라 수준 평가. 재작년에 한번 나왔는데 보시면 이런 게 나오면 누가 하는지 보세요. 누가 하는지 국토부 장관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할 수 있는지 해야 되는지를 보세요. 할 수 있다는지 해야 한다는지. 이게 객관식 문제의 기본이에요. 누가 하는지. 그 다음에 할 수 있다는지 해야 한다는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은 도시의 지속 가능성, 생활 인프라 수준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도시의 지속 가능성, 생활 인프라 수준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재작년에 이게 아마 쉽게 나왔어요. 시도지사 간다로 나왔을 거예요. 시도지사 한다 해가지고 틀린 거로 나왔죠. 이게 정답이었죠. 나머지는 다 맞는 거고. 그래서 누가 하는지 정확히 보세요. 누가 하는지. 국토부 장관이 한다. 평가 기준 보시면 지속 가능성 평가 기준하고 생활 인프라 평가 기준인데, 지속 가능성 평가 기준은 토지 이용의 효율성, 그 다음에 토지 이용 효율성, 그 다음에 환경 친화성, 그 다음에 생활 공간의 안정성, 쾌적성, 편의성 등의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토지 이용하고 생활 공간, 이것이 지속 가능성 평가 기준이고, 생활 인프라 평가 수준은요, 보급률 등 고려한 생활 인프라의 설치 적정성, 이용의 이용성, 접근성, 편의성 등의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다 하실 거 없고 토지용, 생활 공간, 생활 인프라 수준 됐죠. 이렇게 평가를 하면 평가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평가 근거는 공개합니다. 국토부 장관은 평가 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 평가 결과를 어떻게 활용한다? 도시 재생 활성화를 위한 비용의 보조 및 융자, 아니면 생활 보조 지원 등의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보조는 보조금 준다는 뜻이고, 융자는 뭐냐면 대출을 해준다는 대출. 여러분들 이제 대출 아시잖아요.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 예. 이거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 법적으로 이제 융자를 해요. 그래서 이거 활용해가지고 이제 이거 가지고 은행에서 대출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포괄 보전금을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이게 나왔어요. 이게 재작 나왔어요. 이게 나와가지고 말씀드린 건데. 그 다음에 평가 결과의 반영 후에 보시면, 그래서 이제 국가 누구지 보세요. 국가와 지자체는 평가 결과를 도시군 계획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해야 합니다. 할 수 있다면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보실 때, 지문을 보실 때
기본적으로 뭘 보시냐면 여러분을 보실 때 이 목적어 부분을 중간에 있는 목적어 부분을 보시거든요. 그게 아니라 주어가 뭔지를 보시고요. 스스로가 해야 한다든지 할 수 있는 데를 보셔야 돼요. 제일 중요해 이게 객관식에서는 할 수 있다든지 해야 한다를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중간에 목적을 보셔야죠. 이게 객관식 기본이에요. 기본.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도시군 계획이라고 했죠. 도시군 계획. 그 다음에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보시면 중앙행정기관장 아니면 지자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구역을 이제 지정하려고 해요. 토지 이용에 관한 지역, 지구, 구역 계획 등을 지정하려면 그 구역 등 지정 목적이 이 법에 따른 국토계획법이죠. 이 법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의 지정 목적에 부합되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이 우선한다. 그런 뜻이죠. 또 2번 나왔죠. 2번. 됐어요. 6번은 그냥 보세요. 한번 나오긴 했는데 나왔나? 안 나왔나? 한번 나왔나? 오래됐어요. 오래돼가지고 한번 보세요. 한번. 됐고 이제 광역도시계획 봅시다. 광역도시계획. 이 광역도시계획 이제 개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네, 일부러 그렇게 책을 만들었어요. 광역도시계획 보시면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경기도가 있고 서울시가 있으면 지금 GTX 만들죠? DTX 이렇게 만들고 하던데 얘가 4개 도선 이렇게도 만들게 만드나? 4개 같은데 A, B, C, D인가? 이렇게 GTX가 4개 도선 같은데 아무튼 제일 표준 게 A선 해가지고 이게 일산에서 강남역까지 오는 GTX가 있죠. 이것이 GTX 가서는 경기도하고 서울 이렇게 걸쳐 있잖아요. 예, 광역계획권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GTX를 생각하시면 돼요. GTX 같은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다. 이것도 개념이 2번 나왔어요. 이제 지정 수립 승인 절차 보시면 이게 지정 수립 승인 절차가 어떻게 됐어요? 이원화되어 있어요. 이원화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보시면 이제 광역계획권이 2 이상의 광역시도의 관할구에 걸쳐 있는 거 뭐예요? 이것은 이제 서울시하고 경기도. 서울시와 경기도 걸쳐 있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구역에 속해 있는 거 뭐예요? 수원시하고 화성군, 화성시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수원시도 경기도고 화성시도 경기도니까 경기도 안에 수원시가 있고 화성시가 있으면 이렇게 있는데 여기 걸쳐 있는 이렇게 광역계획을 만들어가지고 광역도시계획을 만든다는 거죠. 이렇게 경우에 있다는 거죠. 2가지가 됐어. 2가지. 그래서 광역권이 2 이상의 광역시도의 관할구에 걸쳐 있는 것은 보시면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지정이 있고 수립이 있고 저기 다 있어요. 승인이 있는데 일단 이제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걸쳐 있는 거 보시면 이제 국토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합니다. 그다음에 광역계획권을 국토부가 지정하면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합니다. 공동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이때는 서울특별시장하고 경기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만든다는 뜻이죠.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만들면 수립권자가 관할 시도지사가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 신청을 해요. 승인 신청을 하면 국토부 장관이 중앙도시계획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확정하고 승인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국토부 장관, 관할 시도지사
국토부 장관이죠.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광역기업권이 도의 관할구역에 속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수원시하고 화성시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수원시와 화성시 위에 있는 위에 있는 사람이 도지사니까 도지사가 광역기업권을 수립합니다. 지정합니다. 광역기업권을 지정하면 관할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수립했으면 수립권자가 관할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도지사한테 승인 신청하면 도지사가 도지방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확정해서 승인합니다. 어렵지 않죠? 이게 뭐예요? 이쪽은 도지사. 여기는 시장군수. 다시 도지사. 됐죠? 복잡하게 돼 있죠? 그림, 이걸 좀 이해하시 않으면, 밑에 되게 복잡해요. 이원에 돼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밑에는 다 쉽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다시 또 똑같은 내용이 다시 또 자세히 설명하게 하고 있죠. 보시면 광역계획권의 지정은 누구예요? 국토부 장관이 할 수도 있고 도지사가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국토부 장관 또는 도지사가 나와 이렇게 지정권자. 보시면 읽어봅시다 한번.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는요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의 공간구조 기능을 상구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존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복잡하죠? 이게 해놓고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거 있고 도지사가 정하는 게 있어요. 했던 거예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때는 뭐다?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 관할구에 걸쳐 있는 경우. 서울시하고 경기도 광역계획권이 서울시하고 경기도에 걸쳐 있으면 국토부가 지정한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구역에 속히면요 도지사가 한다. 수원시하고 화성시가 관할구역이다. 그러면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네, 지정한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지정 또는 변경 요청. 지정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 변경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죠. 할 수 있다는 거죠. 누가? 중앙행정기관장. 그 다음에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을 지정해달라고 아니면 변경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 나왔죠. 두 번. 작년하고 작년하고 재작년 나왔네. 두 번.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하고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한테 지정해달라고 지정했으면 나중에 변경해달라고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요청도 할 수 있다. 됐죠? 지정단위 보시면 지정단위는 이제 특강시군 지정단위 인접한 둘 이상의 특광시 군의 관할구역 단위로 지정합니다. 관할구역 단위로 특강시군의 관할구역의 단위로 지정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구군 읍면의 관할구역으로 하여하는 경우도 있어요. 보시면 1항에도 불구하고 인접한 둘 이상의 특강시군의 인접한 둘 이상의 특광시군의 관할구역 일부만 그러니까 이제 광역계획을 만들면 이제 특별시, 광역시, 시군 이렇게 관할구역 전체를 단위해야 되는데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구 단위로 아니면 군 단위로 읍 단위로 면 단위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면이 있으면 한 면이 있으면 전체를 읍이 있으면 전체를 광역계획을 지정해두고 자르면 안 된다는 뜻이죠. 자르면 안 되고 하려면 이렇게 읍 전체를 해두고 면이면 면 전체로 해야 한다는 거죠. 자르지 말고 읍 면 단위 자르지 말고 읍 단위 전체, 면 단위 전체로 하라는 거죠. 아셨죠? 아직은 안 나왔는데
지정 절차 보시면 이제 지정 절차 보시면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있고 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경우는 관계 시도지사,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듣고요. 들은 다음에 중앙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칩니다. 그다음에 도지사가 지정 변경하는 것은요. 관계 행정기관장, 관계 시도지사,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에 지방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칩니다. 차이가 뭐예요? 다 똑같은데 국토부 장관은 다 똑같은데 도지사는요. 관계 주행정기관장이 들어있는데 여기는 없죠. 그렇죠? 없죠. 여기 이것만 없죠. 도지사 할 때는 관계 주행정기관장이 있는데 국토부 장관은 없어요. 근데 다 똑같아요. 관계도지사, 관계시도지사, 시장군수, 시장군수 똑같죠? 국토부 장관은 중앙이고 도지사는 지방이다. 이것만 차이 있죠. 이런 게 여러분들을 골치 아프게 합니다. 지정하면요, 지정 통보를 합니다. 국토부 장관 또는 도지사는 관할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지체 없이 관계 시도지사, 그다음에 시장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된다. 통보해야 된다. 작년에 나왔네요. 이렇게 조문이 이게 관계법규가 조문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법조문이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어려운데 근데 막상 이게 해놓고 문제를 풀어보잖아요. 생각보다 쉬워요. 생각보다 쉬우니 걱정하지 마시고 보시고 나중에 문제 풀면 쉬우니까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이제 문제를 일단 풀어보고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본 다음에 이 수업을 듣는 것도 괜찮거든요. 아니면 거꾸로 수업 듣고 문제 풀든가. 문제를 같이 풀어보시면 이제 문제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정리를 보시면 광역도시계획 수립 보시면 이제 광역계획권을 지정했으면 광역계획권을 지정했으면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수립 보시면 수립권자.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나오던데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합니다. 근데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이 누구다?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다. 이렇게 해놓고 수립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할 수 있다가 안 해요. 해야 합니다. 이제 원칙은 공동수립 원칙이에요. 원칙은 공동수립 원칙이에요. 아까 봤는데 공동수립 원칙 보시면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에 속해요. 수원시하고 화성시. 그러면요 관할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합니다. 그러니까 수원시하고 화성시면 수원시장하고 화성시장이 공동으로 수립하는 거죠. 광역도시계획을. 그 다음에 광역계획권이 둘이상의 시도의 관할에 속해요. 그럼 경기도하고 서울시다. 그러면 관할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경기도하고 서울시면 서울시장하고 경기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거죠. 잘 알아두세요.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 공동수립의 원칙. 이 원칙을 써놨죠. 근데 이제 요청에 따른 공동수립 한 경우도 요청에 따른 공동수립. 보시면 요청에 따른 공동수립. 첫 번째 뭐냐면 국토부 장관하고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는 관할도지사가 공동 수립하는데 국토부 장관하고 같이 공동 수립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시면 언제냐면 국토부 장관은 언제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같이 만들자라고 요청하는 거죠. 아니면 그 밖에 필요가 있는 데면요 관할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게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는데 자기들이 하기에는 너무 벅차. 그래서 국토부 장관한테 요청하는 거죠. 우리랑 같이 만들자고. 그러면 국토부 장관은 관할 시도지사하고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도지사하고 관할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 보시면 여기 관할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하잖아요.
관할계획권이 같은 도에 속하면 관할시장 군수의 공동 투표하는데 관할시장 군수가 만들기 힘든다는 거죠. 그러면 언제 시장 군수가 요청하는 거죠. 요청하는 경우 우리랑 같이 만들자라고 도의사는 요청하는 경우 그다음에 그 밖에 필요하도 있는다는 게요. 도의사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하고 공동으로 관할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보시면 도의사는요. 시장 군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같고 그 밖에 필요하다 있는 되는 경우는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관할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쳤어요. 협의를 거쳐가지고 요청했어요. 그러면 단독으로 누가? 도의사가 단독으로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장 군수가 협의를 거쳐가지고 우린 도의사한테 만들어달라고 하자. 그러면 도의사가 단독으로 관할도시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다. 되게 복잡합니다, 이거.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건. 되게 복잡해요. 복잡하죠? 복잡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보시면, 3번 보시면 어렵지 않아요. 단독 수립하는 경우 있어요. 처음에는 공동 수립 원칙.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요청해가지고 공동 수립하는 경우 있고, 근데 이번에는 단독 수립하는 경우였어요. 단독 수립. 두 가지 하세요. 이제 공통가 뭐냐면 관할도지사가 단독 수립하는 경우고요. 국토부 장관이 단독 수립하는 경우도 있어요. 보시면 공통적 요건 보시면 관할계획원이 지정됐어요. 지정된 3년이 경과했어요. 관할계획원이 지정됐는데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났어요. 근데 승인 요청은 앞서 승인 신청이 없어요. 그러면 단독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리해놓은 게 밑에 두 가지 경우에 공통적인 겁니다. 예. 일단 보시면 관할계획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을 지날 때까지 관할시장 군수가 관할도시계획 승인이 신청 없는 경우. 무슨 말이에요? 이제 도지사가 관할계획을 지정했으면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관할도시계획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지도 않고 승인 신청도 안 해요. 그러면 누가 만들어요? 관할도지사가 단독으로 만든다는 거죠. 원래는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관할도지사가 만든다는 거죠. 두 번째, 국토부 장관 단독 수립하는 경우 보시면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 두 번째. 보시면 국가계획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은 국토부 장관이 단독으로 수립합니다. 국가계획 관련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는 국토부 장관이 단독으로 수립해요. 두 번째, 보시면 똑같아요. 위에 거랑. 광역계획을 지정했는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도의사가 광역도시계획 승인이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국토부 장관이 광역계획을 지정했는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도의사가 3년이 이제 원래는 국토부 장관이 광역계획을 지정하면 관할 시도의사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3년이 지날 때까지 광역도시계획을 안 만든다는 거죠. 안 만들었으면 승인 신청 안 하겠죠. 그럼 뭐 어떻게 한다? 국토부 장관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또 광역도시계획은 이원화되어 있어가지고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3번 정도 보시면 억지로 에올려 하지 마시고 아까 말했듯이 책 보시고 문제 푸시고 기출문제 푸시고 기출문제 푸시고 책 보시고 이렇게 왔다 이렇게 해서 3회독 하시면 자, 금방 알게 돼요. 왔다 갔다 하시면. 저라고 강의할 때 이제 저도 행정법 공부를 해가지고 국토계획법을 본 적이 있지만 이렇게까지 자세히 공부를 한 적은 없거든요. 관계법규 강의를 하면서 국토계획법 공부하는 거지. 근데 저도 3번 보니까 돼요. 이제 이 서머리 같은 책 보고 푼 다음에 기출문제 풀어보고 틀려가지고 다시 보고 이렇게 왔다 이렇게 하니까 3번 정도 하시면 잘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광역도시계획 내용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은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이 포함됩니다. 5가지인데 이것도 한 번 나왔죠? 한 번 나왔는데 보시면 이거 틀릴 수가 없어요. 광역계획권, 광역시설이죠. 광역시설. 이거 틀릴 수가 없죠. 광역권의 공간구조하고 기능 분담. 그 다음에 광역권의 녹지 관리 체계와 환경 보존. 광역시설의
배치, 규모, 설치하는 사항. 이 광역세는 뭐냐면 이거예요. 다른 거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제 하수도, 상수도, 하수도가 있으면 서울시가 있고 경기도가 있으면 한강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내려가나? 그러면 이제 하수도가 이렇게 내려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수도가 서울에서 경기도 내려가니까 하수도가 있어야 될 거네 이렇게. 그럼 이게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걸치했으니까 이게 광역시설이 되는 거예요. 광역시설. 하수도가. 상수도 마찬가지예요. 상수도도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으면 그것도 이 상수도는 광역시설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럼 특이한 건 뭐냐면 어려운 거 없어요. 이 광역계획권, 광역시설인데 경관계획 들어가네. 예, 이게 어렵죠.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은 경관계획이라는 사항이 포함된다. 여러 번 나왔죠. 예, 이것이 됐습니다. 5번은 됐습니다. 이것도 5번은 되었습니다. 수립기준 누가 한다?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앞으로 나올 때 어떤 계획의 수립기준은 누가 정한다?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그래 다. 예. 시도지사가 정하는 경우 없어요. 국토부 장관이 정합니다. 무조건 시도지사가 정하는 건 없고 국토부 장관이 정합니다. 그 다음에 수립 절차. 이제 광역도시계획 수립 절차 보시면 첫 번째 기초조사를 합니다. 기초조사는요, 의무 해야 됩니다. 누가 하냐면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요, 보시면 광역도시계획 수립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합니다. 네, 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기초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과 기초조사 의뢰. 보시면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요, 관계 행정기관에게 그 기초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관계 행정기관은요, 그 요청에 따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초조사를요, 전문기관에 의뢰도 할 수 있어요. 됐습니다. 그럼 하시고 의뢰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 이것은 이제 홈페이지 만드는 뜻이죠. 홈페이지 보시면 누가 하냐면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요, 이제 기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 해당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합니다. 홈페이지 만들어 관리하는 홈페이지 만들어서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합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합니다. 작년 해드렸어요. 작년 나왔어요.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기초조사 정보체계는요, 5년마다 확인해가지고 변동사항을 반영해야 합니다. 5년마다.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운영해야 되고 5년마다 반영해야 된다. 이제 기초조사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공청회 합니다. 공청회 합니다. 제가 붉은 글씨로 해드렸잖아요. 붉은 글씨 해드렸으니까 붉은 글씨대로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고 쭉 하시고 뭘 하셔야 되냐면, 이거는 이제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앉혀놨잖아요. 줄 안 쳐도 주어가 누군지를 항상 보셔야 돼요. 주어가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주어가 누군지 보셔야 되고, 하여야 한다는지 할 수 있다는지를 보셔야 되고, 이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 아셨죠? 그 주어는 이제 주체는 내가 굵은 글씨로 표시를 안 했다 하더라도 중요한 겁니다. 이건 다 집어넣으면 너무 책이 지저분해가지고 다 안 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공청회를 만듭니다.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누가 한다?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보시면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요,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가지고 주민과 관계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들을 수 있다가 아니에요.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요,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공청회는 반드시 개최해야 되고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반영해야 됩니다. 공청회 절차 보시면 공청회는 공고를 하고요. 공고를 하죠. 공고하는데 뭘 하냐면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한 번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공청회 언제 공청하는지, 공청회 목적이 뭔지를 알려야 되는 거죠. 언제? 공청 예정일 14일 전까지 한 번 이상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청회 개최단이 광역계획권 단위로 합니다. 필요한 경우는요, 광역계획을 여러 개 지역으로 구분해서 개최할 수도 있어요. 공청회 주제 누구다? 주의하세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지명한 사람이 공청회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틀려요. 이렇게 공청회 주제는 누구한다?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주재한다면 틀려요. 이 사람들이 지명한 사람이 주재합니다. 지명한 사람이. 그래서 공청회를 진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됐고요. 그다음에 그때 필요한 사항, 이것도 이런 게 나와. 기타 필요한 사항 보시면 이제 기타 공청회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공청회를 개최한 주체에 따라서 보시면 국토부 장관이 정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구 계획조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시가 만들면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계획조가 될 테고, 광역시 만들면 광역시 계획조가 될 테고, 시 마찬가지고 군 마찬가지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정하거나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조로 정할 수도 있다. 이게 나왔는데 어려웠죠. 맞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없었을 거야 아마. 이게 아무튼 됐다. 이렇게 공청회를 거치죠. 공청회 끝났어요. 공청회 끝나면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들어야 돼요. 의회하고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보시면 공청회 끝나면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듣는다. 지방자치단체는 의회하고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듣는다. 보시면 이제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광역도시를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도, 시군의 의회, 그 다음에 관계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의회하고 관계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의회하고 관계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의회하고 관계 시장의 군수를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제 이것은 이제 시장 군수하고 시도지사하고 시장 군수가 이제 할 때고, 국토부 장관을 할 때는요.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관계 시도지사한테 계획안을 보내줍니다. 보내주면 그 관계 받으면 관계 도지사가 시도지사가 그 도시 계획안을 이제 시도의회하고 관계 시장 군수한테 의견을 들은 다음에 그 결과를 국토부 장관한테 제출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요. 국토부 장관이 직접 들을 수는 없고, 이제 국토부 장관이 이제 이해하고 시장 군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없으니까 계획안을 만들어가지고 관계 시도지사한테 보내주면, 송부해주면 그 시도지사가 의회하고 시장 군수 의견을 들어서 그 결과를 국토부 장관한테 제출한다는 거죠. 다르죠? 차이가 있죠? 그러면 이제 시군의 의회하고 관계 시장 군수는요, 30일 이내 시도지사, 시장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30일 이내. 의견을 들어야 했으니까 의견을 들으라고 할 때는 30일 이내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의견을 청취하고요. 그 다음에 승인 관계. 잠깐만요. 이것을 좀 더 해야 되는데. 조금만 쉬었다가 합시다. 이거 많은데 승인은 좀 쉬었다 합시다.